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시황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거래량 얘기 들고 왔는데 제가 올해 작년부터 계속 올해 2023년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올해는 좀 악성 매물들이 좀 많이 계속 나올 그런 상황이라서 그 매물벽을 뚫는 건 둘째치고 그 매물들을 소화하지 못하면 이게 하락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요걸 잘 소화해내면은 밑에 저점을 잘 형성하고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런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거래량이 좀 반등을 하면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흐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보니까 6월 달 기준으로 서울 거래량이 2천 건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살펴보고 어떤 흐름으로 앞으로도 예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지금 거래량 지금 오늘 3월 16일 기준으로 보니까 2,223건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월 30일까지 계속 집계가 되거든요. 이게 그 거래되면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니까 3월 30일까지 최종 집계가 될 거고 그러면은 2월 달에 아마 2,500건은 넘을 것 같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은 맥시멈 한 3,000건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건에서 3,000건 사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라고 보면은 한 일단은 그러니까 최근 1년 중에는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요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5배, 5배 정도 늘은 그런 거래량이고 3월을 한번 살짝 미리 예측해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1월 달에 한 1월 20일쯤에 그 거래량 캡처를 했을 적에 1월 20일쯤에 캡처했을 게 한 210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3월 16일에 3월 337건이니까 초반 기준으로는 1월보다 조금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근데 지금 약간 소강 상태라서 1월 말에는 좀 거래가 많았었고 그래서 1월 말 대비해서 3월 말은 좀 거래가 좀 덜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전반적으로 한 1월 정도보다 조금 많은 수준 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2월보다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00건에서 2,000건 사이 그 정도도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오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올해 23년 들어와서 꽤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죠. 네, 그리고 21년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한 21년 한 9월 정도까지 거래량이 지금 9월 정도 수준까지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 이때는 아직 가격이 꺾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은 한 11월부터 꺾이면서 안 좋은 시그널이 보인다 요런 얘기들 조금 있었거든요. 물론 많이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요때 거래량 꺾이면서 이제는 변곡점이 왔다 뭐 요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 변곡점이 오기 전 수준까지 이렇게 회복을 했으니까 꽤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2월 달에 반짝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수준 자체는 좀 저점을 확연히 벗어나는 그런 흐름으로 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한번 보시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8천 건 정도 넘어갔는데 아마 월말까지 집계하면은 한 9천 몇백 건 요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 경기도도 한 21년 9월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도 이제 경기도도 11월 달에 이제 확 꺾이는 아마 요때 대출 규제 그 고승범 금융위원장 그 취임하면서 대출 규제하면서 거래량이 팍팍 꺾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거래량이 회복하면서 경기도도 역시 거래량 좀 유의미한 수준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물론 평년 수준은 전혀 아닌데 그래도 저점에서는 확연히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직도 매물이 되게 쌓여 있고 특히 이제 매매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 감소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거래가 발생을 하니까 이 기회에 팔겠다 싶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이제 매물들이 약간 확실히 쌓여 있는 상황인데 매물들이 쌓여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증감이 보여주는 의미는 확연히 매수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그 자체, 그러니까 매물이 쌓여 있는데 누가 사주면은 거래량이 많은 거고 누가 안 사주면은 거래량이 적은 거잖아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 존재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거래량의 흐름이 매수 수요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 작년 그 작년 하반기의 거래량 저점 대비해서 매수 수요가 명확하게 한 4배, 5배 늘었다.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무방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팔아야 하는 매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한 해이긴 하거든요.
특히 계속 반복 말씀드렸지만 그 역전세난에 의한 그 팔아야 하는 매물들, 역전세난 걸려서 몇 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니까 매물을 팔아서 돌려줘야 하는 그런 매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한 해라서 이 매수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그 부실 매물들을, 부실 물건들을 계속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 같은 거래량의 흐름이면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던져지는 매물이 나오는데, 그걸 소화를 못 시키면은 그 급한 매물들이, 매물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계속 최저가 경쟁을 하게 되면서 추가 하락이 될 건데, 현재 지금 거래량이 반등을 하는 게 규제 완화 그리고 금리니까 이게 의미가 없이, 이유가 없이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규제 완화가 생겼고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게 실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가 의미 있게, 이유 있게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힘에, 그 거래가 늘어나는 힘이 매물벽, 그러니까 매물들이 계속 생길 텐데 매물벽을 뚫고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 정도의 힘은 없지만 지금 부실 매물을 소화하는 정도는 진행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서울 평균 거래량이 5천 건 정도인데 지금 뭐 2천 건 겨우 넘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야 막 피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최저점, 정말 우리가 그 진 바닥,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2차 하락 뭐 이러면서 또 기존 바닥보다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그 더 떨어질지 여부를 판단하려면은 그 비교 대상은 결국은 500건에서 700건 거래될 때 그때의 매수 수요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와 비교했을 적에 2천 몇백 건이라는 거는 매수 수요 자체가 확실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랑 비교할 게 아니고 제일 안 좋았을 때와 비교했을 적에 몇 배 높은 그런 매수 수요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기존의 어떤 가격대 혹은 기존의 어떤 시장의 좀 안 좋은 상황,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거래량이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매수 수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수 수요가 늘어난 걸 통해서 부실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고, 이 거래량이 한 1,500건에서 3,000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만으로도 더 많이 올라가면 뭐 시장이 좋아지겠지만 어쨌든 한 그 정도 박스권의 수준만으로도 올해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역전세 부실 매물 정도는 소화가 되면서 더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충분히 맞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셔도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3월 달은 일부 이제 이제 가격이 반등을 하니까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저점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거래량이 늘다가 그걸로 인해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면은 약간 매수자들이 좀 꺼려하면서 가격이 조금, 그 거래량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좀 떨어지다가 그러면 이제 호가를 조금 낮추면은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고, 요런 박스권의 흐름 같은 게 거래량에서도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반등한 가격 때문에 거래량이 2월 대비 줄어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3월에는 한 1,500건에서 2,000건 사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500건에서 800건 정도로 돌아갈 그런 흐름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매수 수요가 좀 올라와 있다. 특히 뭐 지금 대출 규제 완화도 있지만 금리도 좀 기본적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좀 올라온 상황이라고 좀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전세가인데, 전세가에 대해서는 일단 따로 뭐 제가 계속 다루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 예상대로 전세가 하락이 멈추고 일부 반등까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량 증가, 즉 매수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세가 하락이 멈추고 전세가 조금 반등하는 것까지 성공을 한다라면 요 두 개의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올라온 수준을 박스권이라도 유지를 하고 있다, 유지를 하면서 흘러간다. 그리고 전세가가 하락이 멈추고 일부 지역 반등하는 그런 흐름까지 성공을 한다. 요 두 가지의 요소만 잘 보인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더 어려운 장으로 가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무난하게 조금 그렇게 세진 않아도 조금씩 상승을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거래량 증가는 한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가 흐름 전세가 제가 전망은 했는데 전세가 흐름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플하게 얘기하려고 방송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하지만 심플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였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 그 부동산 거래량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보지 마시고 그 서울시 부동산 그 정보광장인가 거기에서 보셔야 이제 정확한 계약일 기준의 거래량을 보실 수 있고 경기도는 또 경기도 부동산 보실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만든 사이트 따로 집계하셔야지. 부동산에서는 그 신고일 기준이라서 좀 그 약간 기준이 애매해요. 예, 기준이 이상합니다. 애매하다기보다는 이상해. 그러니까 꼭 서울시 부동산 거기 정보광장 들어가시고 경기도 따로 보시고 집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보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은 예, 여기까지 심플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